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이재선 대표님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미국 현재 시간으로 13일쯤에 AI 인사이트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미국의 빅테크의 수장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또 강화라든지 또 안전성에 대한 그런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슈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섹터가 오르고 종목이 오르다 보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올라가니까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작정 여러분 뉴스만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우리 대표님의 교육 함께 받으시면서 좀 전문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눈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돈줄 종목 3가지 준비가 돼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연말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서 자, 우리 이재선 대표님과 만약에 함께 하고 싶다. 50분 동안 보시면서 우리 이재선 대표님 한번 교육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발신 번호에 샵 3989 적어주시고 본문에 불기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육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이재선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좀 공개를 해볼까 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상승률이 좋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저희 뭐 상반기 때 정말 대박을 터뜨렸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581%의 상승률 가져가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에 포착을 해서 현재 상승률 457%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5월 말에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380% 그리고 매지온도 215%라는 상승률. 그러니까 세 자릿수는 좀 기본으로 장타 그리고 단타도 다 너무나도 잘하시는 우리 대표님입니다. 자,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꼭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웠던 8월이 가고 9월이 왔다. 그런데 9월도 만기일까지는 기술적으로 일부 반등은 나오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CPI, PPI 발표가 있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CPI는 크게 기대감은 없다. 대신 예상치보다 너무 크게 올라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또 FOMC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남은 주간 동안 우리 지수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2650을 돌파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들을 잘 본다라고 하면 FOMC 앞두고 미증시가 조금은 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계감은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경계감도 기존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다라고 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친다라고 하면 가장 나이스한 현상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2650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넘어가면 좋은 거고 못 넘어가도 다음 달에는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밝혀져 있고 대형주들 움직임을 잘 보시면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도 50만 원 이탈했다가 회복되고 그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 삼성전자 72,500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진작에 넘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은 지수를 끌어올릴 준비를 다 맞춰놨고 지금 최근에 매집도 예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이제 배당주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워낙 무덥다 보니까 아직 찬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배당 관련주들도 살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이제는 돌파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달의 돌파에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연휴를 앞두고 잠깐 경계감이 있다라고 해도 10월에는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 4분기는 코스피 대형주들 너무나도 좋은 장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형주가 움직이려면은 글로벌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로 해서 종료가 된다. 내년에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확정적입니다, 지금.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략을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죠. 자, 그런 입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한테 10가지의 보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 보냈는데 뭐 러시아가 당연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변국들에서도 이제 야, 우리 무기도 예비용으로 있던 것도 다 쓰고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 들고 있던 것들 줘야 되는데 적절히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뜻을 주변국들에서도 내비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름에 가을 정도에는 평화회담 한번 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칩니다. 그럼 이 부분도 기대감을 좀 만들 수 있겠죠. 유일하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연내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뭐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거의 협상을 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된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하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봉쇄 정책 끝내고 경기 부양책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한령도 해제하고 유커도 귀환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글로벌 증시를 찍어 눌렀던 3강 국가들의 악재들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만 좀 불확실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죠. 재건주 얘기 나오고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 있죠. 기존 이거 상반기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기차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뭐 없어지겠습니까? 잠깐 리튬 가격 하락한다라고 해서 쉬어가는데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주식시장의 최고 악재는 많이 오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계속 쉬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로봇 AI 반도체 현재 진행형. 잠깐 쉬어도 또 가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쉴 때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뭐 조선해운 기다리고 있죠. 업황 쪽도 턴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조선 쪽은 뭐 피크아웃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 콘텐츠 우주항공 이쪽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도 이제 살살 올라와요. 최근에 우주항공 AAM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자율주행 쪽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들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큰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 자릿수 수익률, 거기에 뭐 텐베거 수익률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싼 종목, 급등하는 종목, 뉴스에서 지금 활발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대부분이 올라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 종목들은 지금부터 살살 모아가서 크게 키워서 먹는 개념이다. 두 가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5조 원 정도는 외국인들이 1년 동안 계속 모아놨단 말이에요. 15조 원이나 모아놨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고 가셔도 된다. 외국인들은 이 수급에 대해서 3,000포인트 아래서는 뭐 크게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890포인트 흔들기, 자 보세요. 95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면은 저항을 받고 지금 900포인트 이탈하면 다시 회복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뭐예요? 박스권 그리고 있다. 제가 조금 일찍 돌파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열흘에서 2주 정도 먼저 올라왔는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바로 치고 달리기보단 1000포인트를 바로 가기보다는 지지력 테스트 받고 기간 조정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슬슬 끝나도 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뭐 추석 앞두고 뭐 공백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잠깐 경계감이 있습니다라는 우려감이 잠깐 섞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지금은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비용 이제 낭비하면서 내가 기존에 안 좋았던 종목, 안 좋은 섹터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들고 가면은 금전적으로도 낭비되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정신적으로도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트폴리오를 리셋해서 지금 시장에 맞게 교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교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배당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주까지, 그리고 우리 돈줄 종목까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 제공해드리기 위해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면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 안 그래도 높아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오늘 또 첫 번째 돈줄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50분 동안 꼭 함께 하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트폴리오 점검도 좀 하고 싶으시잖아요. 교체하라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자로 여러분 참가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께 한번 봐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느냐, 문자 발신 메시지에 샵 3989 적어주시고 본문에 불기둥하고 적어주시면은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주시고 거기에다가 돈줄 종목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 다 뭐 두세 달 만에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죠. 자, 상반기 때 좀 많이 힘드셨다, 손해 보셨다 하신다면은 하반기 때는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재선 대표님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자, 지금 찬바람이 살살 불면이라고 제가 아까도 표현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여름이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는 관심 가져볼 수 있다. 8, 9월 정도에 보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12월, 뭐 조금 빨라야 11월 정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늦어요. 이미 다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다? 안 올라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지금 연말까지 배당주, 좀 안정적인 종목을 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벌써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배당주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은행주. 은행주는 항상 안정적으로 수익 배당을 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배당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4%는 넘어가야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5, 6% 넘어가면 그래도 굉장히 고배당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기존에 뭐 10% 이상 되는 그런 특수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5% 이상 정도만 돼도 배당이 높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4%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보통 6% 전후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도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가지고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늘어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관심 갖지 않는데 그래서 연말 정도에만 한번 관심 갖는다 보시면 되고, 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고배당주예요. 과거에 정말로 10%도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가 돈이 급해지니까 서로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100달러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방으로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도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이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중동에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뭐 셰일유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충족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 억제는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라고 겉으로 말을 해도 사실 크게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통신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배당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 중에서 통신주는 항상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들고 계실 거예요. TV도 보실 거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항상 꾸준한 매출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 대신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돈만 잘 벌고 배당만 잘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통신주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기업에서 아래 자회사들 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 지주사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주주분들께 나눠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주사들이 배당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뭐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지주사들이 이 본인들이 지분이 좀 약해서 그런지 배당 성향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 중에도 여러분들이 볼만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돈 버는 기업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돈을 버는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보통 KTNG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원랜드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주류회사라던가 우리 사람한테 약간은 뭐 희노애락에 관련된 조금 기분 좋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관련 업종들이 돈을 잘 벌고 마진율이 높고 이쪽에서 배당을 잘 줬는데 코로나 때 이제 강원랜드 같은 쪽이 좀 싹 내려가면서 좀 약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KB금융 작년에 2022년에 배당 수익률 6% 돌파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미 55,000원 넘어가서 여러분들 바닥권에서부터는 예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올해 한 해로 보면은 사실 작년에 이미 올라온 다음에 슈르륵 내려와서 연초에 내려와서 올라가지를 못했었어요. 반년 동안 그냥 푹 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이니까 지금 금요일까지 해서 윗꼬리 살짝 달고 양봉까지 실어주면서 거래대금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죠. 그럼 휴식 구간 보는 거예요. 55,000원 구간으로 붙어주면은 관심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작부터 배당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 반도체주들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다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자금은 뭐 실어놓을 수 있겠지만 뭐 적은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좀 변동성 강한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기존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융지주 하면은 이제 뭐 KB금융 그리고 뭐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 뒤에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은행도 고배당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는 다 배당주인데 BNK나 뭐 DGB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9%대의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었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배당 수익률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계속 횡보했습니다. 거의 위로 살짝 삐쭉 아래로 살짝 삐쭉은 있지만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변동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7,000원 구간 쪽으로 이렇게 붙어준다, 7,1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SOL입니다. 정유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 제가 유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SOL의 모회사가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6.59%. 유가가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대 중반에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사실 2분기까지는 좀 별로였어요. 사실 정제 마진이 뭐 1달러 대도 가고 5달러 아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뭐 5달러 아래 정도 되면은 정제 마진이 거의 뭐 적자 수준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1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3분기부터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럼 4분기까지도 감산 조치를 통해서 이런 정제 마진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유주도 올해도 배당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잘 보면은 크게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는데 지금 7만 원 이탈한 다음에 이렇게 반짝 올라와서 8만 원과 7만 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그렸죠. 그리고 살짝 돌파합니다. 아직 거래 대금이 붙진 않은데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 아주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준다라면 7만 5천 원 구간부터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주 SK텔레콤도 한번 봐야겠죠. 정말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통신주는. 그래서 계속 갇혀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에도 거의 그냥 횡보했고 잠깐 봄에 올라가는 척하더니 결국 제자리 다시 돌아가고 또 그 5만 원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전후 구간, 이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좀 받고 정리한다. 그리고 배당주들은 또 중요한 게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배당 받기 전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한 20-30% 올라가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는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주들은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서 그 1월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파락을 맞게 되면은 배당락을 맞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아주 나이스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배당락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들고 가서 배당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 그냥 배당 받으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배당까지 해가지고 한 30% 정도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배당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여러 종목이라 좀 헷갈리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해 드린 이 지주사 그리고 정유주 양쪽에 해당되는 두 군데에 해당되는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돈줄 종목 시간이 왔는데 지금 2022년 배당 수익률 은행주, 정유주, 통신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한눈에 싹 보이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가겠구나 이것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움직일까, 어떤 게 조금 더 배당이 많이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종목을 또 배당주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힌트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총이 12조가 넘는 대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열사가 정말 많고 영어 두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유출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대놓고 힌트를 드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살짝 로고송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I'm your energy. 여기까지. 혹시나 이게 걸릴 수 있으므로 저작권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좀 몹쓸 동작이 혹시 조금 놀라신 건 아니시죠, 대표님? 갑자기 침을 꿀꺽 삼키시는데 좋습니다. 이렇게도 힌트를 드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고 또 아시잖아요. 자, 우리 대표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명확한 힌트를 주셨고요. 굉장히 좀 유쾌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종목은 이 정유사, 지주사. 저도 당황해서 두 번째 종목이라고 할 뻔했는데요. 자, 정유사 그리고 지주사 양쪽에 해당되는 종목.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요 로고송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바로 그 종목이에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주사가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요. 정유사가 많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작년에 배당 수익률 5.71% 결코 낮지 않은 배당 수익률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유주는 하반기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당 수익률이 엄청 좋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좀 약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이 기업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언제나
절대 낮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실 만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와서 휴식까지 잘 취하고 이제 4만 원 딱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종목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한 번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몰빵, 올인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부담 없이 배당까지 들고 갈 수 있고 그때까지 해서 종목 말씀드렸듯이 5만 원을 넘어가거나 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분할적으로 하면서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고 우리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로고송이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지만 혹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진짜 수익 좀 빵빵하게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뭐 8월 달까지만 해도 조금 손해가 많았다 하시는 분들 9월에는 돈 나갈 일도 많고 여러분들 주머니도 좀 빈약해지는 그런 달인데 좀 힘내보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계속해서 지금 문자 메시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로 지금 불기둥 이렇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저희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사진 찍는 것처럼 QR코드에 갖다만 대셔도 여러분 링크가 하나 뜨시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 주시고 참여 코드 7777 눌러주시면 우리 이재선 대표님의 교육을 장중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당주에 대한 첫 번째 돈줄 종목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두 가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2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돈줄 종목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표님 한 두세 달 만에 세 자릿수 이렇게 상승률 가져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비법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올랐는지 어디에서 올랐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 통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주는 이제부터 관심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올해 초에 이미 저희가 포착을 해서 이미 큰 수익을 올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고 앞으로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는 이미 32,600원 이게 어떻게 포착된 거냐면요.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요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600원에 이미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교육을 진행해 드렸고요. 그래서 32,600원에서 포착을 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운도 좋습니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360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트레이딩 전략은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께 교육방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어디였다? 이 종목은 15만 원만 가면은 약해진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15만 원 돌파하면 보유하시고 돌파 못하면은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 짧게만 노렸지 15만 원만 가면 그 다음에도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약한 편이죠. 산업이 반도체처럼 전 세계를 휘어잡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치이고 하면서 이제 후발주자 정도 성향이 강하니까 이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 기업을 하나를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꾸준히 알려드리고 다시 볼 수 있는 거에서 이번 주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이 시간에 나와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제 얼굴 딱 나와 있으면서 제가 교육해드린 거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주말에 들어왔는데 로봇 관련주 뭐가 있죠?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 차라리 질문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종목을 교육해드렸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저희 수습부터 시작해서 막내, 수석, 그리고 차석,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연구원들이 5명이나 지금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로봇 관련주 교육해 주셨죠 하면서 밑에 리스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배당주 같은 경우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도 22만 5천 원. 우리가 꾸준히 교육해드렸던 날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 드렸는지 수익률 정확하게 표시해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113.4%나 최근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360%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들고만 있었어도 여러분들 사실 수익률만 치면은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충한 건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3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배 두들기면서 기분 좋게 700%나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제가 22만 5천 원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죠. 22만 5천 원. 우리 어설프게 추세가 꺾이면 매도합니다. 그 추세를 여러분이 다 아시면은 전문가 하셔야죠.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찾아와서 교육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격적으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22만 5천 원 구간에서 돌파하면 좋은데 돌파 못했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죠. 트레이딩 전략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거나 현금 들고 있다가 또 기회가 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때 매도 잘하고 나왔더니 어머 10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2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느냐? 지금 가격권부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8만 원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15만 원까지는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데 15만 원까지 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17만 5천 원 흔들기 정도만 하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 열어는 놔야 되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혹시나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구간 18만 원 아래서부터 1차 매수 그리고 15만 원 가면 2차 매수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되고 나는 이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113%나 올랐기 때문에 좀 당분간 쉬는 거 기다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매매한 다음에 다음 달 정도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고 그냥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 이미 큰 수익 발생했으니까 다른 종목을 보겠다. 추후에 조정받으면은 그때 또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전략을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살 때 무작정 이후간에서 괜찮은 가격이네 하고 한 번에 와장창 하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분할해서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더 싸게 15만 원까지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안 왔는데 놓쳤는데 미련 갖고 있다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종목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신 분들 뭐 보시냐? SPG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S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에도 여러분들께 후발주로 교육해드리고 감속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때는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로봇 관련주 검색해보시면은 포털부터 시작해 다 감속기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먼저 감속기 교육해드렸고 이미 큰 수익률,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 보통 후발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력 중 하나가 감속기다. 계속 강조해드렸죠. 요즘에 감속기 관련주 종목들이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한번 수익 그리고 최근에 포착한 다음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삼부토건이나 이런
이 재건 쪽으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섹터들도 최근에 SY 필두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삼부토건도 단기적으로 20% 이상 올라와 있죠. 쉬고 있습니다. 4,000원 회복되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500원 쪽으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포스코 DX 정말 할 말 많은 종목인데 누구보다 먼저 포착해드렸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11,500원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오후 1시 실시간으로 나와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너무나도 큰 상승률을 보였다. 나이스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제가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이 45,000원 돌파하면 보유하면 되는데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약해지는 것도 있고 45,000원 슈팅성 움직임도 있고 해서 쉬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당일날도 이미 35,000원까지 밀렸죠. 여러분들 매도할 타이밍에 매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주 이 종목에 대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 원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포착해 드렸고 3만 원 약간 아래였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중요하다.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진행 중인데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다. 교육해 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또 120%나 상승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종목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65,000원 돌파하면은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돌파하면 보유. 여기서 돌파 못하면은 한번 매도한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55,000원 쪽에 붙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은 급등했으니까 쉬는 게 맞아요. 기간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65,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6만 원 구간에서는 다시 저항을 받으니까 이제는 상단을 6만 원으로 놓으시면 되고 어디 5만 원 구간 정도 내려가면은 반등이 조금씩 나와요. 그럼 1차적으로는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 잠깐 기간 조정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 전략을 반복하시거나 아니면은 6만 원 넘어가서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시면은 그때부터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루닛 최근에 AI 관련주들 말씀드려서 의료용 AI 관련주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주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계속 교육해드렸습니다. 그중에 대장은 루닛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인 이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상단에다 놓고 15만 원 구간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온다. 조금 전에 포스코 DX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움직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면 된다라는 이 개념을 루닛이 보여주고 있죠. 자, 15만 원 흔들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관심 갖는다라고 돈줄 종목으로 교육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루닛 뭐 상한가도 가고 뭐 2차 목표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2만 5천 원 이렇게 대응 전략을 교육해드렸는데 22만 5천 원 돌파하는 모습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25만 원, 27만 5천 원 계속 교육해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파하는 건 좋은데 돌파 못하는 날은 비중을 계속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2만 5천 원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순환해서 이제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25만 원을 상단으로 지금 놓으면 돼요. 20에서 25만 원 이렇게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리고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물량을 더 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을 하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그냥 빠져서 봤어요. 자, 대표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시는데 정말 돈줄 종목도 기가 막히고요. 지금 리뷰 보셔서 아셨겠지만은 우리 대표님은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돈줄선을 정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돈줄선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또 매매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재선 대표님 딱 한 번 주말에 한 번 나오시는데 평소에도 교육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시황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10분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단에 지금 샵 3989 번호 보이시죠?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본문에 불기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10분
뒤면 문 닫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돈줄 종목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OLED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75억 규모의 수주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또 주목을 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또 시간의 매매에서도 강세를 또 보였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힌트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조금 재미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다라는 건 변동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종목은 OLED 관련주입니다라고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 OLED 증착 장비를 통해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시스템이 기존에 OLED 증착 장비 쪽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OLED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아이폰 쪽에서도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항상 매년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비전 프로 확인했죠. 너무 비싸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비전 프로 쪽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VR 기기, MR 기기 이쪽이 더욱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2030년 정도 가면은 10억 대 정도가 판매된다. 참고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12억 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스마트폰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증착 장비 쪽에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면은 핵심 장비 업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OLED 분야도 상반기까지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2027년까지 글로벌 OLED 이 디스플레이 분야 1위를 탈환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OLED 본업에서도 잘 되고 있고 성장성이 추가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휴식 가졌을 때 상반기에 우리 재미 많이 봤죠.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까지 가진 이 구간 25,000원 전후되는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 해서 아래로 내려온다 한 22,500원까지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모을 수 있고요. 2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25,000원 아래에 있을 때가 문제지 25,000원 위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이 변동성 그대로 내 계좌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바닥에 있는데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지금 올라있는 종목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셔야지만 날씨는 선선하고 추워지고 그렇지만 내 마음만은 정말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힌트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대표님 포트폴리오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581%, 457%이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계시는데 포스코 그룹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포스코 DX 380%,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2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분 안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장중에도 계속해서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샵 3989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 번호를 여러분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에 적어주신 다음에 본문에 불기둥 이렇게 적어주셔야지만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40초짜리 쇼츠 영상 교육으로 여러분들 뭐 화장실 가실 때라든지 그럴 때 짧은 시간에도 주식 공부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뷰가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게 들어보고 세 번째 돈줄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 리뷰 중에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섹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반도체인데요. 자, 삼성전자 제가 반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2주 전에도 여러분들 교육해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72,500원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삼성전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뭐가 더 좋냐라고 할 때 기존에는 계속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HBM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바닥 짚고 턴하면은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랑 여러 가지 종합 IT 업체인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턴되면은 반도체가 좀 더 가볍게, 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시총도 가볍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톱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도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HBM 쪽에 하이닉스 쪽에 이 차기 모델도 엔비디아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에서 내년부터는 삼성 쪽도 고려를 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IT 톱 중에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야 되느냐? 아니요, 이제 둘 다 보셔도 돼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이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500원을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봄부터 계속 지금 3개월 이상을 저항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위에서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거고요. 72,500원만 뭐 다음 주에라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67,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니까요. 근데 여기 가격을 안 줄 것 같아요. 한 7만 원만 줘도 이때부터 슬슬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건재하다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죽지 않아요. 뭐 화웨이 이슈도 있고 해서 노이즈가 꼈는데 노이즈 낀 다음에도 11만 5천 원 흔들기 정도만 나왔고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죠. 차이점이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저항이 있으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막 붙여온 거죠. 하이닉스는 저항을 이미 올라가서 위에 편안하게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봐도 된다라는 게 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더 몸놀림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IT 톱이 움직이면은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주니까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께 제가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라면은 뭐 삼성전자를 9층에서 매수했던 8층에서 매수했던 손실이 크실 텐데 속상해도 저라면 지금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 러시아발 악재, 전쟁 나고 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봉쇄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형주에 수급이 들어옵니까? 수급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 IT 투톱은 그때는 시가총액 1, 2위였죠.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세 종목만 해도 530조인데 그걸 누가 들어올립니까?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연기금도 매도하고 기관도 관심이 없고 개인 투자는 돈이 없고 다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안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우리 수익률 뭐 탑10 하면은 그 안에도 항상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뭐 200% 넘게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지금 48,950원이죠. 제가 19,000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손실 보고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아마 수익 전환 시켜주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다시 보셔도 될 겁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이 종목 지금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휴식 취했어요. 6만 원대에 탁 찍고 62,000원 저항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52,000원에서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죠. 그러면 이 구간은 뭐예요? 과매도 구간이고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7,000원 구간, 이 구간에 유지되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고 지금 48,95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 굉장히 어렵다 할 때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왜냐? 미래 성장 지향적으로 업황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에
마스크의 재료죠. 블랭크 마스크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우리 EUV 미세 나노 공정감이 EUV 공정을 삼성이 모바일 쪽에도 투입하고 다 한다라고 하죠. 자, EUV용 블랭크 마스크까지도 개발이 완료된 기업이고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펠리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토 마스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위에 얇은 막을 씌워가지고 보호를 하는 건데 그 얇은 막, 보호하는 막도 한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 4천만 원 정도 하는 이 EUV용 펠리클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 시작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좀 관심 가져 보셔야겠죠.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지분을 8%나 취득을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모두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됩니다. 오늘 세 가지 돈주 종목, 배당주, 그리고 짧은 시간에 재미 볼 수 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반도체까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하단에 나오는 샵 3989를 문자 메시지 발신번호를 적어주시고 본문에 불기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영근 대표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